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결정 후 더 큰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제거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소송으로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추윤 갈등을 넘어서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문윤 대전으로 비화되는 국면입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제 있었던 추미애 장관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어제 오후에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 곧바로 청와대로 들어가 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정을 대통령에게 전하면서 이제 제청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 사실을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닌데 이 사실이 공개되고 난 뒤에 SNS에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 의견 들으면서 뉴스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잦은 사퇴다, 명예퇴진이다, 청와대와 여권이 이렇게 정리를 했다.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굳이 나누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매듭을 져야 되잖아요. 네. 추윤 갈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피로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또 지지율도 안 좋게 나오는 게 사실이니까 국면 전환을 위해서 추 장관이 산화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명예로운 퇴진을 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 장관이 공과가 있지만은 네. 과에 대한 책임을 다 이제 본인이 다 안고 간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나 끝나고 다른 사람 올 텐데 다른 사람 오면은 새 분위기에서 새롭게 검찰 개혁의 또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 달라 이런 뜻으로 아마 주변에서의 대통령이나 여권에서의 그런 얘기가 있었고 추 장관이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은 뭐 명예로운 퇴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같은 국면을 매듭 짓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미애 장관 쉽게 물러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만큼 법무부 장관 자리는 교체가 될 것도 같습니다만 그런데 추미애 장관 일단 오늘은 연가를 내고 하루 쉬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이후 이 대응책 부상을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이 법무부 장관의 자리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수처 아직 출범 전이고요. 이 검찰총장 징계 이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검경 수사권 조정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 법무부 장관 자리는 언제까지 지금 지명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리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장관직에서 사의를 밝힌 만큼 그리 시간을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나갈 때 잘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개인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고요. 그동안 한동안 제일 뜨거웠던 검찰총장과의 격전 끝에 이제 저도 자랑스럽게 추미애 장관이 물러난다고 봅니다. 공수처 만들어냈고요. 검찰개혁 상당 부분이 구분 응선까지 왔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내년 1월에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포진을 완성을 했다는 얘기는 추미애 장관이 버티면서 네. 결국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수를 놓고 물러난다. 자랑스러운 거죠. 잘했고 다만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체적으로 검찰을 재포지셔닝 할 때 과연 그거를 검찰 안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차피 지금 검찰총장은 2달 동안 징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과 당분간 검찰총장 두 자리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직무가 없습니다. 사의를 밝혔기 때문에 아마 대행체제로 갈 것 같아요. 이용구 대행체제, 법무부도. 또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다 지휘를 한다고 하면은 검찰총장도 없는데 검찰차장이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또 법무부도 법무부 차관이 해야 돼요. 또. 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깔끔하게 검찰개혁이라는 수술을 마무리하고 갈 것인가의 과제가 남아있는데 그것만 되어 물러난다고 얘기하면은
추미애 장관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마무리까지 잘 해달라고. 그걸 딱 마친다고 얘기하면 네. 정말로 자랑스러운 거이고 그렇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송과는 관계없이 그건 다 문제고 전체 검찰개혁의 활용 점정을 찍고 나간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고 얘기하면 그동안에 싸웠던 보람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일단 추미애 장관 내년 1월 검찰 인사까지는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지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을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어제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해석 가운데 이 부분 윤석열 총장에게 보낸 메시지로 읽힌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윤 총장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매듭을 짓자라는 신호를 보냈다라는 해석인데 하지만 윤 총장은 물러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윤 총장 측의 변호인, 오늘 윤 총장은 이제 징계 절차가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고 변호인들이 입장을 밝혔는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일단 중단하라는 가처분 소송 그리고 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대통령이 재가를 했죠. 임명권자가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승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검찰총장이 맞서는 모양새가 맞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윤석열 총장은 잘못된 것임으로 바로잡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참 우리가 잘 짚어봐야 될 대목이 어느 한쪽 편에 서면은 그쪽 얘기만 계속 듣게 돼요. 대통령의 입장 들으면 대통령 입장이 있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도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쪽 얘기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과 같은 구도 속에서는 두 축만 보자. 네. 하나는 국민, 두 번째는 검찰. 이걸 보자는 얘기죠. 국민들은 이 싸움에 계속 가는 걸 좋아할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견디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백신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국정의 민생 문제까지 포함하면은 국민들은 지금 그야말로 하루를 버티는 수준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락이 될 듯 알았는데 윤 총장이 또 이 문제를 시비를 건다. 그건 국민 정서에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국민을 위해서 저는 이게 옳지 않다. 본인과 무관하게. 두 번째. 자, 검찰을 보시다. 검찰. 윤석열 총장이 충성을 다하고 싶었던 검찰 조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검찰은 졸지에 검찰당이 돼버렸어요. 검찰당. 그 검찰당의 수장은 대통령과 지금 맞짱 뜨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 수사가. 대통령은 그냥 네. 대통령이 아니고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과 임면권이 당연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재가를 한 겁니다. 그것 또한 아주 고도한 법률 행위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기 때문에 싸우고 싶지만은 그 싸우는 과정에 검찰이라고 하는 거 저희 전체의 대표자는 대통령과 싸웠단 말입니다. 어떤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가 많아요. 네. 윤석열은 이미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과 검찰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보면은 자신을 던지는 것이 좀 옳다는 거예요. 왜?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본인은. 정치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틀에서 본다고 얘기하면은 저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네. 또 직접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한 재가를 신청한 것은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이 판단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저 그 판단 모르겠어요. 끝까지 싸울 건데 법적으로요. 진짜 임기 7개월 남아있어요. 라고 하면은 윤석열 총장은 얻는 것 이런 것이 훨씬 많습니다. 국민과 조직 두 개만 보더라도 개인적인 문제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신의 몸값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는 빼고 그런 면에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네. 총장직은 어렵다. 이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들과 네. 검찰을 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렇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검찰에 대해서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박상배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국민과 검찰이라는 이 두 축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내용 참 울림이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검찰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어제 두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직 검찰총장들 9명이 이 사태 민주주의에 오점을 남길 것으로 우려된다라면서 이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을 실명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직 가운데 또 일부 기수도 징계위 결정을 비판하는 그런 성명을 내기 시작했는데 검찰의 이러한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일단 전직 검찰총장들의 성명을 보고 네. 사실 좀 기함을 했습니다. 네. 민주주의에 오점을 남긴다. 사실 그분들이야말로 검찰공화국의 정점에 20년 동안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동안에 검찰이 국민의 사랑을 받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BBK, 댓글 조작 사건, 김학의 사건, 뭐 장자연 사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국민의 정의 구현의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나 어떠한 정의 구현도 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의 오자에 오자도 얘기 꺼내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번 징계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에 오점을 남긴다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했을까? 저는 거기에는 검찰개혁의 그 일환으로 지금 검찰들의 권력이 이제 계속 줄어든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권력이 네. 이제 사실상 수사권이 이제 점점 축소될 거예요. 앞으로 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장관 지위에 있는 검찰총장이 아마 차관으로 내려갈 겁니다. 말 그대로 기속하는 행정부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에 대한 검찰 조직의 어떤 조직적인 반발, 이런 것들이 그 출발점 아니겠느냐. 물론 절차적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반면 교사를 삼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권이 네. 뭐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정의 구현이겠지만 또 절차적인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검찰도 또 지금 징계를 밀어붙이고 있는 여권도 네. 본인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 정작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말 이 싸움, 네. 쉬운 갈등에 대한 피로감, 실망감, 이런 것들은 이 두 조직의 싸움 속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이 아쉬운데, 그럴수록 검찰 조직의 정점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네. 오히려 더 자정하고 더 진중하게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검찰들의 그런 집단 행동을 마치 부추기는 듯한 이런 행동은 네. 검찰이 그 기득권 지키기로 비춰질 수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좀 너무 나선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 검찰이 또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한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윤 총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먼저 지난번에 한번 보셨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직무 배제를 지시했을 때 여기에 대해 윤 총장 즉각 행정법원에 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것이 인용이 되면서 다시 복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또 어제 제가가 된 징계 결정에 대해서 일단 집행 정지 소송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사실 빠른 시일 안에 원래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관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에 대한 판단인데 이 부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는 뭐 저도 당연히 네. 아마 인용 결정이 나올 거다. 집행정지에 대해서 네. 이제 중단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용하는 결정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추미애 장관이 독단적인 결정이었어요. 일종의 통보였습니다. 어떤 절차 없이 나 징계 올릴 거니까 징계 결정 날 때까지 너 일을 하지 마라고 한 거였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거 충분히 예견됐는데 이번에는 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즉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또 하나,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루어졌어요. 6가지 사안이 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쪼개가지고 8가지인가로 나눠서 그중에 4가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양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네. 뭐 여러 개 밤새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2개월로 결정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절차적인 과정을 거친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네. 단순하게 유무죄를 따지는 걸 통해서 뒤집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떤 그 징계에 따른 직무배제, 네. 이 부분을 갖다가
회복시켜주겠다,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처럼 쉽게 인용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최종적인 법원의 결정을 봐야 되겠지만 네. 지난번보다는 훨씬 험난한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집행 정지와 관련된 가처분 소송 빠른 시일 안에 사실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이 부분 아마 일주일 안으로 다음 주 금요일 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안 소송이 있습니다. 징계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이제 윤 총장 측에서 내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소송은 상당히 좀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을 냈을 때 어떤 그 결과라는 것이 이득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제 오늘 정도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끝까지 가겠다고 얘기하면 끝까지 가는 거죠. 네.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도 법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비판할 수는 없는 대목인데 다만 이제 가처분 신청은 보통 일찍 결정이 나요. 네. 일주일 내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직무정지와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냥 직무를 복귀해라 라고 말하면 복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무부의 공식적인 징계위원회 절차가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법적 요건이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만약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그런 결재가 날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본안소송으로 가겠죠,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직무집행정지와 관련해서 인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네. 본안소송으로 간다고 얘기하면은 이것이 내용을 봤을 때 오래 걸린다. 해서 오래 걸려서 다시 심판할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말하면 이것도 기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중간에 사퇴를 하고 끝까지 길종을 본다고 하면은 그거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큰 의미가 사실 없는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이 안 하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서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길 거야 라고 말하면은 직을 내려놓고 싸울 수 있어요.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논쟁하고 그럴 경우에 뭐가 문제되느냐 바로 국민과 검찰 조직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 그다음에 그대로 흔들릴 수 있는 검찰 조직. 네. 이거는 치유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을 건다는 것 자체에 대한 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다만 앞으로는 최소한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 쪽에서 말하는 거는 끝까지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심판에서 시간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본인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대한 이 본안심사를 겪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여전히도 박지원 교수처럼 쉽지는 않겠다. 이분만큼은. 그래서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오늘 이 일과 시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고 일과 시간이 끝나고 난 뒤 전자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아마 내일 정도쯤 되면은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는 이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양상도 그렇게 해서 계속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조금 전 짧게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소송의 피고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밝힌 부분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징계 결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화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여야는 이 부분을 두고 지금 맞붙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에 대한 도리이고 이 사퇴를 마무리하는 책임 있는 자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윤석열 총장 웬만해서는 지금 물러날 것 같지 않은데 네.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싸움을 더 끌고 가고 싶지가 않는 거죠. 네. 이 싸움을 이제 지금 오늘도 뉴스를 보면 이제 경제와 관련된 발언이 여권에서 많이 나옵니다. 네. 국민을 바꾸고 싶은 거죠. 여권에서는 적어도 지금 권력은 국민들 앞에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 5년째 성과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시기거든요. 또 코로나 문제는 더 심각하고요. 부동산 문제는 더 심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추이런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락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법무부가 징계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그럼 국민을 바꿔야 되는 거죠.
바꾸기 위해서는 추 장관의 본인이 물러난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윤 장관이 판단해야 될 텐데, 끝까지 간다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못 봐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도 나도 이거는 뭐 대통령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뭐 하자는 거냐, 사퇴하라 등등 말들이 많은데, 그건 뭐 민주당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그러나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저 억울한데요. 저는 그래도 검찰 조직의 수장입니다. 네. 제가 이대로 물러나면은 검찰 조직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법무부에 30명 정도만 징계위원이 있으면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잘라내면은 그게 무슨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이 됩니까? 저는 끝까지 싸울 건데요. 라고 말하면 싸우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권 입장에서는 이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다. 그리고 국민을 바꿔서 민생과 코로나 문제에 집중하고 싶고, 이를 통해서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또는 부산시장의 보궐선거에서도 의미 있는 격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윤 총장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발끈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로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은 이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그럴 만한 부분이 있죠. 징계위가 속행되는 데 있어서 차관을 빨리 임명을 했고요. 또한 징계위 결정의 제각까지도 24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등등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연출을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맞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쉬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네. 쉬운 길은요. 조국 사태 이후에 추 장관 임명했을 때 갈등이 있었어요. 인사권 문제로 1월 달입니다. 그다음에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때 만약에 정치적인 해법, 그러니까 쉬운 해법이죠. 따로 연락 넣어가지고 나 이제 당신 검찰총장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퇴하는 겁니다. 아마 사퇴 냈을 거예요. 네. 이게 아마 가장 쉬운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자신이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압수수색이 몇 번 들어오더라도 법무부 장관과 충돌을 몇 번을 하더라도 네. 최대한 검찰 조직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길을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보 같은 결정일지 모르겠지만 나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서 검찰의 독립성 보장 또한 검찰 조직에 대한 개혁 이 두 가지를 양립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점에서 결과만 놓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자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네. 그동안에 1년 가까이 이 사태를 끌어온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진정성 이런 걸 좀 폄하하는 거 아닌가 좀 그래. 뭐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정치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버렸으니까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그런 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검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네. 자신의 어떤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만큼은 뭐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탓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좀 그간의 노력을 너무 폄하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또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 짚어주셨는데 끝으로 좀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난 뒤 추 장관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서 사실 또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시겠지만 5선 의원 출신의 여당 대표까지 지냈던 바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그래서 임명이 됐을 때 상당히 놀랍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나름 여권에서 평가하기는 이제 소임을 다하고 물러서는 모양새를 갖추게 됩니다. 그럼 이후에는 어떠한 행보를 보이게 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이번 사태를 겪어내는 추미애 장관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돼서 이 이른바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 찍혀 있었는데 이 부분 이제 과오를 씻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교수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까지요 검찰과 맞짱 떠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메랑 맞았잖아요, 솔직히.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은 3대가 패가망신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그런 검찰 조직과 정말 여론의 그 엄청난 비난 속에서도 홀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상징적인 어떤 징계, 2개월 정직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징계까지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여권 지지층에서는 20년 묵은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에 한을 풀었다. 네. 좀 그런 점에서 추미애 장관이 지금은 여론에서 굉장히 박한 평가를 받지만 향후에 여권이 뭐 레임덕에 빠진다거나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는 전 추 장관이 다시 정치적으로 여권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 좀 그런 측면에서 뭐 서울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향후에 지지율에 따라서는 대권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이 안 된다 손치더라도 당권
네. 당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는 추 장관은 이번을 모멘텀으로 해서 잠시 쉬어가는 정직기를 가지겠지만 이후에는 다시 여권의 핵심으로 부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정치는 생물이란 얘기가 있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은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는 징계 결정이 아직 제가 전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일상 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사항이 알려졌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소환 조사를 자제하라라는 지시를 했는데 민생과 관련된 내용이죠. 여론전에 나선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소송과 관련해 또한 앞으로의 행보와 관련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총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치적입니다. 네. 훨씬 더 정치적입니다. 더 세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훨씬 더 정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지금까지 벌여왔던 일 자체가 정치예요. 검찰 정치. 검찰당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걸 윤석열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네. 정치의 중심에 있었고 그 정치도 검찰발 유서를 가지고 정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얘기하면 그 자체가 정치 행위를 한 거죠. 검찰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검찰은 기소로서만 말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윤석열은 대선 주자 리스트에 올라갔잖아요. 1위, 2위, 3위 올라가고 지금도 올라가고 아마 내년에 또 나올 거래요. 자, 그런 상황에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얘기를 왜 그렇게 하시냐고. 저 정치하는 거 아니다. 그만두라고 해요. 그 얘기 안 했어요. 그 은퇴, 사퇴 퇴임하고 난 다음에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얘기. 정치인들이 말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정치학자는 제가 볼 때는 정치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왜 내 뜻을 모르냐고 그러면 본인이 말하는 방법보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애매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은 본인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런 태도 자체가 정치적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거. 그 징계 받고 난 다음에 했던 얘기가 소상공인들의 그 생업에 지장 안 받도록 소환 조사 자제하라. 그럼 지금까지는 생업에 지장 받도록 소환 조사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걸 왜 이제서 얘기를 하죠? 민생이 바닥에 나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검찰이. 바로 이런 발언이 네. 아주 얕은 정치적인 술수를 보고 던지는 발언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윤석열의 인기는 있지만 이런 모습이 이제 정치권으로 만약 지지를 할 경우에는 저는 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 총장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 행위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는지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것이다. 네. 더더욱이 앞으로 정치권을 지지할 경우에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에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설픈 발언은 자제하시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총장의 여러 가지 행보와 발언, 본인의 뜻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지금 정치적인 해석을 낳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